안녕하세요, 공창입니다. 강남구 삼성동이라는 이름만 들으면 어떤 생각부터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저기 너무 비싸고 빡센 곳 아닐까? 경쟁이 너무 심해서 초보가 들어갈 자리가 있을까? 이런 생각부터 드실 겁니다. 그리고 당장 어떤 집을 구해야 할지,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격은 얼마로 해야 손해는 안 볼지 모든 게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정보가 없으니까요. 또한 안타깝게 실패하는 초보 호스트들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바로 감과 강사에만 의존하는 거죠. 그냥 발품 팔아서 에어비앤비 가능하다는 집을 구하고 몇백만원 컨설팅 수수료 및 몇천만원씩 들여서 인테리어에 올인합니다. 이 정도 꾸몄으면 당연히 예약 꽉 차겠지 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예약 문의가 뜸하고 이것저것 오픈 채팅방에 기웃거리면서 결국 옆집과 피말리는 가격 경쟁을 시작합니다. 한 달 내내 고생했는데 월세 내고 청소비 지급하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 없는 감으로 시작했을 때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남구 삼성동 98개 숙소를 분석했더니 핵심 가격대는 30에서 50만원 구간이 36.7%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리고 충격적인 건 불법 운영으로 의심되는 숙소가 무려 91.8%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첫 번째, 숙소 구성입니다. 삼성동 시장의 구조부터 파악해 볼까요?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삼성동은 완전히 원룸 천국입니다. 전체 98개 숙소 중에서 원룸이 무려 66개, 비율로 따지면 67%를 차지해요. 거의 70% 가까이 원룸이에요. 그 다음이 3룸 17개, 17%, 2룸이 13개로 13%, 그리고 개인실이 딱 2개로 2%입니다. 이건 삼성동은 비즈니스 여행객과 1, 2인 단기 숙박 중심 시장으로 예상됩니다. 코엑스 전시회, 삼성역 업무 출장이 많을 거고 현대백화점 쇼핑 오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있을 거니까요. 반면 3룸 같은 대형 숙소도 17%나 되는데 이건 패밀리 시장을 노린 거겠죠? 그럼 가격은 어떨까요? 개인실 평균 가격이 12만 1,838원, 원룸이 29만 6,470원, 투룸이 35만 8,883원, 그리고 3룸이 무려 63만 2,933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를 발견했습니다. 가격대별로 보면 30만원에서 50만원 사이 구간이 36개로 숙소가 몰려 있습니다. 전체의 36.7%죠? 여기가 바로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그 다음이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가 31개로 이 두 구간만 전체 68%가 몰려 있어요. 이건 30에서 50만원대의 완전 경쟁이 심하다는 얘기고, 반면 50만원 이상 고가 숙소는 16개 밖에 안 되거든요. 프리미엄 시장은 아직 여유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실제 예약은 어떨까요? 삼성동 데이터를 보면 10월 예약률은 개인실이 85.4%, 원룸은 47.6%, 투룸은 33.4%, 3룸은 21.6%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예약률은 현재 시점에서 미래 예약이 얼마나 차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월 예약률이 47%라는 건 지금 현재 10월 날짜에 47%가 예약이 차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앞으로 더 차오를 수도 있죠. 11월부터 전반적으로 예약률이 저조하고 평균 예약률로 보면 전체의 43.3%, 원룸이 37.1%, 투룸이 22%, 3룸이 8.1%밖에 안 됩니다. 그럼 상위 숙소들은 어떨까요? 상위 숙소들의 공통점을 보면 상위권 숙소들은 모두 코엑스, 삼성역 접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숙소명부터 코엑스 5분, 삼성역 3분 거리 이런 식으로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습니다. 즉, 위치가 경쟁력이라는 거죠. 좀 더 자세히 데이터를 보면 평점이 높은 숙소들이 예약률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4.9점 이상 고평점 숙소들은 10월 예약률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4점대 숙소들은 20%로 뚝 떨어져요. 이 자료가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고정 댓글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치에 따라 다르지만 외국인 그룹 여행객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숙소 인원별로 분석해봤더니 정말 재밌는 패턴이 나옵니다. 4인용 숙소가 31개로 가장 많고 2인용이 22개, 6인용이 13개 순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인당 단가예요. 1인당 숙소는 인당 103,144원인데
6인 숙소는 인당 58,420원까지 떨어집니다. 거의 절반이죠. 대형 숙소는 인당 단가가 낮지만 총 수익은 훨씬 높은 거죠. 제 경험상 6인 이상 대형 숙소는 외국인 단체 관광객만 잡으면 정말 효자거든요. 그럼 가격 경쟁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하게 일어날까요? 1박 가격 분포를 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구간에 무려 31개 숙소가 몰려 있습니다. 전체의 31.6%죠. 그 다음이 30만원에서 40만원 사이가 29개로 29.6%, 특히 원룸 숙소들이 10만원에서 20만원 구간에 27개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경쟁을 하려면 진짜 차별화가 필요해요. 반면 50만원 이상 고가 숙소는 16개밖에 없습니다. 전체의 16.3%죠. 여기서 기회를 발견하신 분들 보이시나요? 프리미엄 시작은 아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3룸 숙소 중 76.5%가 30만원 이상 고가로 포지셔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숙소 평점입니다. 평점 0.1점 차이가 월 수백만원을 좌우합니다. 제가 실제로 겪어봤거든요. 평점이 4.7점에서 4.9점으로 올라가니까 예약률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삼성동 데이터를 보면 4.95점에서 5점 사이 고평점 숙소가 13개나 있습니다. 4.9점까지 포함하면 21개죠. 전체의 21%가 고품질 숙소라는 거예요. 반대로 4점 이하가 28개나 돼요. 거의 29%죠. 이 숙소들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에어비앤비 게스트들은 평점을 높게 주는 경향이 있어서 4.9점 밑으로는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평점 관리,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숙소 이용별로 평점이 다를까요? 원룸 숙소 66개 중에서 고평점 4.95 이상이 9개 숙소예요. 비율로는 13.6%죠. 투룸은 13개로 6개가 4.9 이상이에요. 거의 46%가 고평점입니다. 반면 3룸은 17개 중에서 4점대 이하가 12개나 돼요. 거의 70%가 넘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형 숙소가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청소도 더 오래 걸리고 시설 관리도 더 복잡하고 게스트 수가 많으니까 클레임도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3룸 이상 숙소를 운영하면서 4.95 이상의 평점을 유지할 수만 있다면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게 될 겁니다. 평점별로 성과 분석은 어떨까요? 평점과 수익은 완전 정비례합니다. 5점에서 4.95점 고평점 숙소들의 평균 가격이 35만 7,579원인데 반면 4점 이하 저평점 숙소는 14만 583원밖에 안 돼요. 무려 21만 7천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21만 운영해도 434만원 차이가 납니다. 예약률도 완전히 다릅니다. 고평점 숙소들이 10월 예약률이 51.8%인데 저평점은 26.4%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상위 숙소들 더 자세히 분석해 볼까요? 진짜 알짜배기 숙소들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4.9점 이상 고평점 숙소들을 자세히 분석해 봤더니 공통점이 딱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 품질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전문 사진작가 쓴 티가 나요. 둘째, 청결도가 완벽합니다. 리뷰를 보면 답이 나와요. 셋째, 호스트 응답이 진짜 빨라요. 메시지를 보내면 바로 답장 와요. 그리고 하나 더, 체크인 과정이 엄청 스무스해요. 셀프 체크인의 가이드가 정말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벤치마킹 할 때 꼭 기억하세요.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26년이면 불법 숙소 대량 퇴출됩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삼성동 98개 숙소 중에서 허가 유형 없는 숙소가 무려 90개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91.8%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불법 운영 가능성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합법 허가를 받은 숙소는 딱 8개밖에 없습니다. 일반 숙박업 4개, 실증 특례 3개, 웨도민업 1개.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웨도민업 허가받은 한 개 숙소 예약률이 69%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지금 빨리 임장 가서 물건 계약하세요.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 숙소 유형별로 리스크는 어떻게 다를까요? 침실별 허가 유형 분석을 보니 원룸 66개 중 허가 정보 없는 숙소가 61개예요. 92.4%죠? 거의 다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예요. 투룸도 13개 중 11개로 84.6%, 3룸은 17개 중 16개로 94.1%예요. 결국 어떤 타입을 선택하든 26년에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합법과 불법의 성과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현재는 허가 정보 없는 숙소들의 예약률이 31.9%로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평균 가격도 36만 6,546원으로 높습니다. 일반 숙박과 같은 합법 숙소의 예약률은 6.2%밖에 안 됩니다. 그럼 불법이 더 낫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26년 이후를 보면 불법 숙소 90개가 퇴출이 되고 합법 숙소는 8개가 남게 되는 거예요. 시장이 완전히 재편되는 거죠. 그때는 합법 허가 받은 숙소들이 독점하게 됩니다. 그럼 경쟁자들은 누구일까요? 삼성동의 호스트 분포를 보니까요, 개인 호스트가 26명으로 60.5%입니다. 두세 개 운영하는 소규모 운영자가 11명, 25.6%고, 근데 정말 재미있는 건 상위 5명 대규모 운영자가 44개 숙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44.9%죠. 개인 호스트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전문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경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역 데이터를 보면서 91.8%가 불법 리스크가 있다는 거 충격적이었죠?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기회를 봤습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하려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정석대로 시작한 분들은 26년도 이후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나게 되실 걸로 예상됩니다. 제가 요즘 지키는 원칙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게 중요하다입니다. 처음엔 좀 느려도 괜찮습니다. 허가 받는데 시간이 걸려도 괜찮습니다.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게스트를 진심으로 대하면서 하세요. 그게 결국 지속 가능한 방식입니다. 처음에 월 100만원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개선하고 노력하다 보면 여러분도 숙소 한 채로 월 1000만원 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로 방향성을 잡고 진심으로 게스트를 대하고 합법적으로 오래 가세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